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정치권 상황이랑요, 밝혀야 될 진실관계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아유그냥 파상 공세입니다. 네,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청문회, 특검, 검찰 수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아마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권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 입장이죠. 문재인에 대한 흠집내비, 명예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를 이제 역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논평을 냈어요. 청와대가. 네, 청와대 입장에서도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일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의 의견을 듣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상황처럼 북한의 의견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의 결정사항, 그러니까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모종의 대화의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용인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아니냐.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비단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누굽니까?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아주 만약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 지금도 변한 게 없다라면은 앞으로 있어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와 이 국제사회 결의안 등등에 있어서도 대화 채널을 충분히 가동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이 과거와 변화된 게 있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국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북한하고 이정현 대표는 내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협의를 했느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북한하고 의견이 주고받고 했었던 때였나요? 뭐 일단은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10월에 바로 10월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때고 결국 이후에 그 이제 당시 정권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 있었고 이제 물론 이후에 뭐 대선이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적절하냐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다른 문제겠으나 그들 내부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그 뭔가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데 과거에 과연 노무현 정부 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불참을 했고 표결 자체에 아예 불참을 했고 2005년도에는 기권, 2006년도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바로 2007년 맞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 2006년도에는 핵실험 때문에 결국에는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는 기권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표결의 흐름을 보면 남북 관계의 어떤 긴장 관계와 대화 협력 관계 이러한 것들에 비추어 봐서 매우 유연하게 오히려 표결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런 회의, 안보장관 회의가 있었던 의결이 있었던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시기를 살펴보면 11월 20일경에 표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10월 4일경,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 결의안을 투표해야 될 그 시점에는 바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어떤 세부적인 결의안들을 뭔가 이렇게 이행하는 그런 단계적인 이행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11월 14일 날 남북 총리급 회담이 열렸고 11월 16일 날에는 북한의 총리가 청와대를 방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런 이행을 바탕하기 위한 총리급 회담이 열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민감하고 정말 싫어하는 그러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어떤 남북 간의 어떤 협력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직전 연도 2006년도에 북한의 어떤 큰 핵위기가 가서 남북이 굉장히 경색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이러한 싫어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지금은 기권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기권에 북한이 영향을 미쳤느냐 마느냐가 일단 쟁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결정 시점.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반영했냐. 지금 제가 이걸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어보나 마나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 물어보면 당연히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나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괜찮아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북한에 물어봤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오히려 북한에 이미 어떤 반응일지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10년 전의 일이지만 다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사전에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해줬다. 기분 상하지 않게 통지를 해줬다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좀 주장을 하고 이제 백촌천 실장이라든가 이재용 장관이라든가
그런데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거를 북한의 의견을 안 들어는 게 나을 뻔했다. 그 말도 그러니까요.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라리 북한에 물어보지 말 걸 그랬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유족 측에서 명예훼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을 썼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단순하게 지나간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개의 쪽지들, 그 쪽지들을 계속 기록해놓고 수백 개의 쪽지들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기억력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핵심적인 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 북한의 쪽지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 뭐 이제 여당 대표는 북과 내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내통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북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전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물어봤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그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서별관 회의 주최 자리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송민순 전 장관은 끝까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찬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북에 물어보자라고 얘기를 꺼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저희 오늘은 정치적인 얘기 말고 사실관계만 한번 볼게요. 야구 의원님. 쪽지가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이 북한에서 온 쪽지가 어떤 쪽지냐? 송민순 장관이랑 지금 다른 안보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좀 이렇게 함부로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뭔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양반이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분이 이제 어떤 특정한 정치 색깔을 가졌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정통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들이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본인의 그 어떤 좀 양심이랄까 본인의 어떤 정책이랄까 이거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나이 드시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기록차 이걸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바라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뭐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기보다는 과연 실제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시 한번 좀 반추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 정권이 예를 들어서 새로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오게 될 진보 정권이 예를 들어서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이렇게 좀 믿을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되려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 당사자들의 얘기를 일단 좀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제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책에 써놓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좀 다 기억에만 의존해서 말씀을 하는 그건 내가 모르죠. 그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들어가세요. 쪽지 자체도 부인을 하고 계시고 좀. 그 부인할 성격이 못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들어가겠습니다. 더민주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심들 하시고. 네, 장관님만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나오는 말로는요. 제가 다 뽑아서 기록에 의해서 책으로 정리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제 입장은 그게 다 담겨 있으니까 책에 그대로 써놨잖아요. 제가 다 써놨죠.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장관님 말씀이 사실 진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회사로 들어가세요. 그럼 싱가포르에서 보신 쪽지는 그 당시에 옮겨 적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게 기억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럼 그걸 안 하는데 물어봐보고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주재했다 그런 대통령 주재 회의에 내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약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다면 거기서 결론이 맺어졌겠죠. 그리고 나도 그 기권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죠. 의견은 있었죠. 송민수 장관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13조가 외교기밀 누설도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회담에 배석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메모를 그대로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 비밀입니다. 거기다가 메모는 그게 기밀 문서입니다. 국가 기밀 문서입니다. 자기가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에 남겨두고 떠나야 됩니다.
저는 그날 회의 참석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의견을 들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16일 날 그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모시고, 송민순 장관하고 저하고, 정말 아주 토론을 격하게 했는데요. 그때 토론 끝에 대통령께서 이번 상황에서는 그 통일부 장관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걸로 결론 냅시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예. 아주 만약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 지금도 변한 게 없다라면은 앞으로 있어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와 이 국제사회 결의안 등등에 있어서도 대화 채널을 충분히 가동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이 예. 과거와 변화된 게 있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국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예. 북한하고 이정현 대표는 내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 협의를 했느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북한하고 의견이 주고받고 했었던 때였나요? 뭐 일단은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분위기 예.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10월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때고 결국 이후에 그 이제 당시 정권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2007년도 이전에 2006년도에는 핵실험 때문에 결국에는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는 기권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표결의 흐름을 보면 예. 남북 관계의 어떤 긴장 관계와 대화 협력 관계 이러한 것들에 비추어 봐서 매우 유연하게 오히려 표결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런 회의, 안보장관 회의가 있었던 의결이 있었던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시기를 살펴보면 11월 20일경에 표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10월 4일경,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 결의안을 투표해야 될 그 시점에는 바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어떤 세부적인 결의안들을 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일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청와대 입장에서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의 의견을 듣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상황처럼 북한의 의견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의 결정사항 그러니까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모종의 대화의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이거는 굉장히 용인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아니냐.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비단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예.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누굽니까? 내년도 대통령 선거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 있었고 이제 물론 이후에 뭐 대선에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은 예. 어쨌거나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적절하냐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다른 문제겠으나 예, 예. 그들 내부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는. 예, 그런데 과거에 과연 노무현 정부 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2004년도에는 불참을 했고 표결 자체에 아예 불참을 했고 2005년도에는 기권, 2006년도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는 2007년 핵실험했죠. 맞습니다. 예.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일파말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정치권 상황이랑요 밝혀야 될 진실관계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냥 파상 공세입니다. 네,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청문회, 특검, 검찰 수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아마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야권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 입장이죠. 문재인에 대한 흠집내비, 명예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를 이제 역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논평을 냈어요. 청와대가. 네, 청와대 입장에서도 예. 사실이란